무상급식 사태로 불거진 학부모들의 심판으로 홍지사에 대한 주민 소환 운동이 예고됐습니다. 재보선으로 제동이 걸렸습니다. 친환경 생태하천 복원 사업으로 동식물들의 생명의 터전으로 거듭나고 있는 양덕천이 고질적인 악취 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메르스 확진 환자가 입원해 임시 폐쇄됐던 창원 SK병원이 진료를 재개했습니다. 그동안 피해액이 20여 원에 달합니다. 무상급식 감사를 두고 시작된 도와 도교육청의 갈등, 무상급식 갈등의 시작과 현 시점에 이르기까지의 사태를 정리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나뉴스입니다. 먼저 첫 소식부터 전해드립니다. 무상급식 사태로 불거진 학부모들의 심판으로 홍준표 도지사에 대한 주민 소환 운동이 7월로 예고됐었는데요. 시작부터가 쉽지만은 않습니다. 주민 소환 운동에 걸림돌이 생겼는데요. 전주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무상급식 사태로 불거진 홍준표 경남도지사의 주민 소환 운동이 시작됐습니다. 주민 소환 운동이란 지방자치 제도의 폐단을 막기 위한 지역 주민들에 의한 통제 제도를 말합니다. 무상급식 사태를 비롯해 각종 사안으로 홍 지사에 대한 주민 소환 운동을 예고했지만 걸림돌이 생겼습니다. 10월 28일 예정된 재보궐선거로 주민소환법에 따라 60일 전부터 서명활동이 전면 금지되기 때문입니다. 주민소환법 제10조 1항에는 공직선거법 규정에 따른 선거 시행 때는 선거일 전 60일부터 해당 선출직 지방공직자 선거구의 전부 혹은 일부에 대해 서명을 요청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에 10월 28일 예정될 재보궐선거에는 이 규정이 적용되며 선거일 60일 전인 8월 29일부터 해당돼 주민소환의 시작과 동시에 중단될 수 있다는 결과가 나옵니다. 주민소환에 대한 내부 논의가 끝나면 7월 말경 주민소환 투표 청구인 대표자 증명서 교부 신청에 들어갈 것입니다. 그리고 120일 안에 경남 지역 유권자의 10% 이상을 서명받아야 합니다. 8월 초에 시작된다고 하더라도 8월 29일이면 서명운동이 금지될 것으로 보여 그 전에 유권자 10% 이상의 서명을 받기란 사실상 어려운 일입니다. 또 투표일을 정하는 것도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계획대로 추진된다고 하더라도 예상되고 있는 투표일은 내년 1월 20일 정도지만 내년 총선이 있어 또 투표일을 잡기에도 어려움이 뒤따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학부모들의 홍 지사에 대한 처벌 과정이 그리 쉽고 순탄하지만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홍 지사의 주민 소환 운동, 과연 계획대로 잘 추진될 수 있을지 그 결과에 기추가 주목됩니다. 하나뉴스 전주현입니다. 친환경 생태하천 복원 사업으로 동식물들의 생명의 터전으로 거듭나고 있는 양덕천. 하지만 아직까지는 고질적인 악취와 해충 서식지라는 오명을 벗기에는 부족해 보입니다. 최근 실지렁이 때까지 창궐하면서 양덕천이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표익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높은 아파트와 빌딩 사이로 흐르는 이 도심 속 하천은 창원시 마산 해영구에 위치한 양덕천입니다. 한때 심각한 환경오염으로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곳이었지만 최근 생태하천 복원 사업으로 다양한 동식물의 삶의 터전으로 거듭났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해결하지 못한 문제점들도 있습니다. 이곳 양덕천은 겉보기와 달리 심한 악취와 벌레 유충들이 득실거리고 있습니다. 맑은 물 아래 하천 바닥은 군데군데 주황빛이 감돕니다. 더 자세히 살펴보면 수질이 낮은 곳에서만 서식한다는 실지렁이들입니다. 여기다 불법 투기된 생활 쓰레기까지 더해지면서 생태하천이라는 말이 무색해집니다. 인근 지역 주민들은 예전에 비해 양덕천이 좋아졌지만 복원사업 과정에 발생한 악취 등의 문제를 거론했습니다. 근데 양덕천은 이렇게 제거를 해서 참 좋아지기는 했는데 이 수양보드를 신고 난 후에 모기도 많고 가물적에는 악취가 생깁니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인근 다리 밑에서는 여과 없이 생활하수가 하천으로 유입되면서
정체 모를 거품이 띠를 이뤄 떠다닙니다. 또한 양심을 버리고 생활 쓰레기를 투입하는 주민들도 있습니다. 현재 하천 주변은 담배 꽁초와 음료수 병들이 어지럽게 널려 있습니다. 이에 양덕천을 관리하는 마산해운구는 하천 주변 환경 정화 활동과 EM 흙공 던지기 등의 수질 개선 사업을 실시 중이지만 역부족인 상태입니다. 결국 깨끗한 양덕천을 만들기 위해서는 우선 주민들의 안이한 인식을 개선하고 민간 합동으로 지속적인 관심과 환경 정화 활동이 필요해 보입니다. 하나뉴스 표영민입니다. 메르스 확진 환자가 입원해서 지난 11일부터 임시 폐쇄됐던 창원 SK병원이 29일 오전부터 진료를 재개했습니다. 창원 SK병원은 메르스 잠복 기간인 14일 동안 격리된 85명에 대해서 25일 자정을 기해 격리를 해제했으며 경남에서는 더 이상 메르스 의심자와 추가 메르스 검사 건수가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창원 SK병원은 소독 작업을 벌이고 진료를 재개했으며 이번 임시 폐쇄 여파로 외래 환자 진료 및 수술 취소 등으로 20여억 원의 피해를 본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경남 메르스 대책본부는 창원 SK병원을 비롯해 메르스 피해를 본 의료기관에 대해서 긴급 경영자금을 지원해달라고 정부에 건의했습니다. 도내 학교 10곳 가운데 8곳에서 1급 발암물질인 성면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안민석 의원에 따르면 최근 교육부에서 제출받은 학교 건축물 성면 조사 결과와 위해성 평가 등급 현황에서 도내 초중고등학교, 유치원, 특수학교 등 1,655곳 가운데 80%인 1,332곳에서 성면이 들어간 자재를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습니다. 경남의 성면 자재 사용 비율은 경북과 제주에 이어 세 번째로 높았으며 초등학교가 가장 많았습니다. 특히 중학교 한 곳은 보수 또는 제거하거나 필요시 해당 지역 출입을 금지 폐쇄해야 하는 중간 등급을 받았고 나머지 대부분 학교는 위해성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상남도는 29일 홍준표 도지사와 도내 항공 부품 소재 생산업체 등 200개 업체가 참석한 가운데 한국항공우주산업 항공산업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설명회는 항공산업 진출을 위한 업체의 비전과 목표 재설정, 새로운 활로를 모색하는 자리로 마련됐습니다. 홍 지사는 항공산업을 경남의 새로운 경제축으로 만들어 미래 50년을 책임질 산업으로 성장시킬 방침입니다. 항공산업은 고용 창출과 생산 유발 효과가 높아 고부가가치 창출 산업으로 불립니다. 한편 이날 참석 업체들은 도내 항공산업단지가 조성되는 사천과 인근 고성, 진주 등 지역에도 많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창원시 마산회원구 내서 지역의 문화 예술 발전을 위해서 힘쓰는 내서 문화포럼에서는 지난 주말 아름다운 마을 가꾸기 벽화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20일 내서 문화포럼 회원들은 내서읍 상공마을의 주택가 골목을 찾아 박성근 화백의 경험과 노하우에 따라 삭막하고 특색 없던 골목길에 지역민의 정서적인 풍요로움을 담은 벽화 사업을 펼쳤습니다. 이번 사업은 상공마을 주민 스스로의 염원과 노력으로 작업이 시작돼 새로운 변화를 시도했으며 특징이 없던 익숙한 마을길을 함께 걷는 누군가와 추억이 새겨지는 공간으로 탈바꿈하는 데 의를 뒀습니다. 한편 내서문화포럼은 문화예술 발전과 다양한 재능 기부 활동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철뚝 해직의 라이브 콘서트가 28일 오전부터 고성군 남산 오토캠핑장 앞에서 개최돼 지역민들과 오토캠핑장을 찾은 야영객들에게 볼거리를 선사했습니다. 한국연예예술인협회 고성지회와 신평어촌계는 가인가일, 이성수, 김영철 등 20여 명의 가수를 초청해 다양한 라이브 공연을 선보이고 지속적으로 문화 행사를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고성읍의 해상관문으로 어촌 지역인 철뚝 해기지계의 자연 속에서 라이브 공연이 펼쳐져 여름날 아름다운 추억을 남기고 무더위를 식히는 계기를 마련했습니다. 우리 지역의 이슈와 다양한 소식을 집중 취재한 기획보도. 오늘 이 시간에는 아직까지 이어지고 있는 무상급식 사태를 정리해봤습니다.
무상급식 사태의 시작은 어디에서부터였고 그 끝은 어딘지 전주현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지난해 기준 무상급식 지원 혜택을 받던 학생 수는 28만 5천여 명. 하지만 무상급식 감사를 두고 경남도와 경남도 교육청의 갈등에 이르면서 홍준표 경남도지사는 무상급식에 대한 지원을 전면 중단해버렸습니다. 도의 감사 강행과 도교육청의 맞불 대응이 22만여 명에 달하는 학생들의 피해로 고스란히 이어지게 된 겁니다. 이후 지난해 12월 홍 지사는 돌연 서민자녀 교육 지원 사업을 선언했습니다. 이는 무상급식에 지원하던 예산을 서민자녀 교육 지원 사업에 예산을 지원한다는 것으로 사실상 무상급식 전면 중단이었습니다. 이에 분노한 학부모들은 저마다 피켓을 들고 거리에 나섰습니다. 이들은 홍준표 아웃을 외치며 우리 아이들 밥그릇 지키기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경남도의회 임시회가 열리던 날 경남도의회 앞에서도 서민자녀 교육 지원 조례안을 막기 위해 논쟁을 벌였고 의회가 끝난 후도 의회 입구를 막으면서 마찰이 빚어지기도 했습니다. 계속된 학부모들의 반발에 경남도의회가 중재 역할을 하겠다고 선언했고 도와 도교육청이 중간에서 중재 역할을 해왔습니다. 지금까지의 지역별 보편적 무상급식에서 소득별 선별적 무상급식으로 전환하는 것으로 설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대상자 선정은 첫 번째, 도와 교육청의 어려운 예산 여건을 고려하여서 현재 저소득층 대상에서 초중고 전체 학생 52% 수준으로 확대를 하고 도의회에서는 중재안을 발표하고 도와 도교육청의 답변을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두 기관은 답변을 유보했고 이후 경남도의회는 협상도 주재해오면서 중재자 역할을 시도했지만 결국 손을 떼고 말았습니다. 양기간의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허공으로만 돌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걸 해보니까 참 어렵습니다. 저는 제 마음 같을까 싶어서 양기간에서 좀 마음을 열고 사회적 그 갈등이 이렇게 심하고 한데 좀 해소되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에서 마음을 열고 이렇게 제의를 하고. 별다른 해결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경남도의회 임시회에서는 박준식 의원의 도교육청 학교 급식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건을 통과했고 6개월간의 활동을 시작합니다. 하지만 이후 더 큰 갈등은 일어났습니다. 무상급식 중단 사태의 근본적인 원인인 홍 지사를 주민 소환하겠다는 학부모들이 뭉쳤기 때문입니다. 아마 복도 많지. 임기가 1년이 안 되는 바람에 벌써 했을 걸 이제 하는 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지역에서도 주민 소환에 관련해서 시민, 학부모 토론회를 진행을 하면서 의견을 모아가고 있고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7월 1일 그날 시작합니다. 무상급식 감사 거부로부터 불거진 무상급식 중단 사태. 그리고 무상급식 중단 사태에 반발하는 학부모들. 양기간의 싸움이 도와 도민들의 싸움으로까지 번진 무상급식 사태가 언제쯤 끝날지, 홍 지사의 주민 소환 성공이 이번 사태의 마지막 결론이 될지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이 갈등의 끝이 과연 어딜까요? 하나뉴스 전주현입니다. 경상남도가 거가대로 투자금의 일부를 저리자금으로 조달해 연간 23억 원, 앞으로 36년간 1,600억 원을 절감하게 됩니다. 경상남도와 부산시는 현재 4.72% 금리인 거가대로 투자금 1조 6천억 원 가운데 3천억 원의 금리를 3.7%로 낮췄습니다. 경상남도의 도정지표를 함축하는 새 브랜드 슬로건을 브라보 경남으로 정했습니다.
도민들이 제안한 1,500여 건을 심사해 9종류를 선정하고 도민 선호도 조사를 거쳤습니다. 창원시가 경상남도가 복구를 담당하는 진동천 합류부 복구 1건을 제외한 창원 지역 재해 복구 사업 399건에 대해서 모두 완료했습니다. 영리 문화단체인 ACC 프로젝트가 창원시 창동예술촌에 독립예술영화 전용관 운영을 검토 중입니다. 경남 지역은 지역에서 유일했던 거제 아트시네마가 지난해 9월 폐관해 도내에서 제작한 독립영화도 보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지난해 경남 지역 학교 폭력이 전년도보다 17%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학교폭력 대책 자치위원회가 심의한 학교폭력은 1,000건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프로축구 경남FC가 올 시즌 홈에서 치른 9경기에서 단 한 번도 승리를 기록하지 못하는 홈 무승을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4승 3무 8패가 된 경남은 승점 16점으로 챌린지 11개 팀 가운데 9위로 내려앉았고 7월 1일 안산 경찰청 등 원정 2연전을 치릅니다. 고성군은 국민에게 다양한 주거 모델을 선보이기 위해 지난 29일부터 7월 3일까지 고성군청 1층 종합민원실 로비에서 2014년 경상남도 우수주택 40동의 사진을 전시하고 있습니다. 전시 판넬에는 우수주택 사진을 비롯해 도면, 설계자, 건축비 등을 상세히 공개해 새로운 주택 건축에 관심이 많은 국민에게 실질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통영향 경비안전선은 관내 해수욕장 안전관리를 위해 수상 임용 구조 자격증을 보유한 안전관리 요원을 선발해 해수욕장 개장 전 현장에 사전 배치해 적응 훈련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훈련은 해수욕장별 해저 지형, 수심 변화, 기타 위험 요소 등 주요 특성을 미리 파악해 이용객들이 안전하게 물놀이를 즐길 수 있도록 돕습니다. 고성군은 관내 5개 광고업 종사자의 전문성 함양과 마인드 제고를 위한 2015년도 5개 광고물 안전관리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이날 교육은 5개 광고 정책 소개와 다가오는 장마철과 태풍 등 풍수해에 대비해 5개 광고물 안전점검 요령 등에 대한 내용을 중점적으로 교육했습니다. 통영교육지원청은 6월 27일부터 8월 22일까지 매주 토요일 오후 충렬초등학교 뮤지컬 연습실에서 관내 중고등학교 희망학생을 대상으로 중등학생 뮤지컬 토요 맛보기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학생들이 동아리 활동 등을 통해 연기와 무용, 뮤지컬을 배우고 싶지만 강사 부족 등으로 학교에서는 개설이 어려워 교육지원청 단위에서 학교 예술교육을 지원하기 위해 운영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